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1편 산업분석 골프산업편에 이어서 그에 따른 추천 기업으로 생각했던 골프존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눌러주세요. 그럼 기업 분석 시작할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골프존은요, 스크린 골프 판매 사업과 유지 보수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BR과 배당 수익률이 눈에 띄네요. 부채 비율도 48.74%로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크린 골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의외로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대충 스크린 하나 내려놓고 골프공 대충 치면은 그냥 와, 잘 쳤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치 그냥 노래방 점수 100점 주는 것처럼 그냥 와, 잘 쳤어요 하고 비거리 많이 주고 약간 이런 개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려면 뭐 공의 비거리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고, 공의 방향, 또 스크린에서 골프장이 얼마나 매끄럽게 구현되는지, 또 공의 속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스크린 골프라는 산업 자체가 골프존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산업을 열었기 때문에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 특허에 있어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12건의 특허를 출원해서 현재 35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이 말했던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처럼 이 스크린 골프도 특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말인 즉슨 신규 사업자들이 이 스크린 골프 사업에 뛰어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스크린 골프에서의 압도적인 특허 개수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국내 골프 시뮬레이터 설치 누적 시스템 수를 보면요, 골프존이 계속해서 대수를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골프존이 어떤 산업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골프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스크린 골프 사업과 유지 보수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 골프존 기계를 팔고, 두 번째, 골프존 미디어라는 방송 채널을 통한 산업을 하고, 세 번째로는 GDR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하고, 네 번째는 본인들이 판 기계를 유지하고 보수해주는 데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존이 가장 집중하는 사업은 GDR 아카데미 사업인데요. 이 GDR 아카데미가 뭔지 잘 몰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GDR 아카데미는 말하자면 실내 골프 연습장인데 스크린이 달려있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가 내 스윙 영상을 찍어주고 또 내 핸드폰에 보여주기도 하면서, 아, 내가 스윙할 때 머리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구나, 하체가 안정되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매장에 계시는 강사들이 직접 해당 영상을 같이 보고 코치도 해주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저는 이 GDR 아카데미가 목표하는 바는 실내 골프 연습장, 실외 골프 연습장의 수요도 모두 가져오겠다 인 것 같아요. 그럼 이 GDR 아카데미는 현재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기업 리포트를 읽어보면 아직까지는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GDR 사업은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정비가 크게 들어갔고, 또 현재는 GDR 투자 회수 시기가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 그래도 결국엔 GDR 아카데미가 흑자 전환을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적자도 골프존이 충분히 감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 좋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슈로는 골프존은 현재 해외 사업 부문 성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까 사업 보고서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나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죠. 저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잘만 되면 초대박일 것 같아요. 국내에는 경쟁사가 좀 있지만 해외에는 이렇다 할 스크린 골프 경쟁사가 없고, 약간 네이버 웹툰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생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적으로 스크린 골프라는 산업이 인식되기 시작할 때 정말 골프존이 엄청난 흑자를 낼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적자지만 아직 전혀 개척되지 않은 시장의 초기 주자이기 때문에 만약 세계의 스크린 골프 시장이라는 게 생긴다면 골프존은 정말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반면 리스크도 있는데요. 현재 골프존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존은 지속적으로 가맹점과 이슈가 있던 기업인데요. 이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당 기사들에 대한 링크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둘 건데요. 제가 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골프존은 제일 처음에는 스크린 골프 기계만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팔 만큼 팔았다 보니까 새로운 수익 모델로 기존 골프존 매장을 가맹점화 시키고 거기서 한 게임당 운영비를 받는 이런 수익 모델을 고안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비가맹점과 가맹점 간에 차별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권 보호도 잘 안 해주고 또 새로 업그레이드된 기계는 비가맹점에 팔지 않고 가맹점만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골프존은 보였는데요. 골프존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점주와의 갈등이 있는 기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을 살펴보시면 골프존과 맺은 것은 노예계약이었다, 비가맹점의 신제품 안중 골프존에 검찰 고발 등 강력 제재, 이런 기사들이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 골프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또 최근에는 다시 골프존이 대리소송을 사주했다,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이러면서 골프존 회사와 비가맹점주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골프존은 실속 없는 성장에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 부서들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뚜렷한 성과가 나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인데요. 저는 이건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뚜렷한 흑자를 내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해외 부분이 흑자를 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스크린 골프라는 게 있다라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골프존 주가가 밑으로는 크게 안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국내에서 어느 정도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해외 진출을 시작하고 그게 정말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골프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숫자,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 건데요. 숫자가 재미없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조금 넘겨서 다시 재밌는 부분부터 시청해주세요. 스크린 골프 사업부문 매출 현황인데요. 빨간 네모칸을 보시면 2018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골프존 방송을 통해 매출을 올리거나 직영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서로 연관성 있는 사업의 확장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너무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여전히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및 온라인 서비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크린 골프 판매 사업 부문 매출 실적인데요. 보시면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한 총 판매 대수는 지속적으로 약 감소 내지 보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비록 성장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추이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흑자는 지속적으로 낼 기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가면요. 2017년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그 성장 추이를 2018년, 19년에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고 유보율도 지금 같은 시국에는 정말 안정적인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진짜 가격이 엄청 많이 내려와가지고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왜 골프존을 좋아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스크린 골프 매장 수 및 점유율인데요. 점유율도 절반을 넘게 가져가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2등 주자가 16%, 3등 주자가 12%인 걸 보면 현재 골프존은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장 수와 점유율 추이 말고 인스타그램에서 각자 회사가 얼마나 언급됐는지를 살펴보면 이 고객들의 취향차는 정말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보통 타수나 비거리 기준을 골프존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소비자들은 골프존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요. 최근 법원의 판결이에요. 카카오는 24억을 골프존에 배상하고 설비시설을 폐기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는데요. 카카오 VX 측은 이에 대해 제소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설비시설도 폐기해야 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 물품도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판결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그때 골프존의 국내 지위는 두말할 것도 없다. 사실상 1등과 2등이 경쟁하는 사업에서
2등이 꼬꾸라진다면 그 수요는 다 1등이 가져올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소한 장점인데 굉장히 골프존이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점에서만 들고 가면 진짜 들고 있기만 해도 웃음 나오는, 배당도 잘 주고 성장성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요. 현재 일단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 상태인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 말만 듣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투자는 개인의 몫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편 산업 분석에 이어서 2편 기업 분석으로 골프존 기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골프존 가봤는데 진짜 괜찮더라, 아니면 이런 시설은 별로던데, 이런 시설은 경쟁사가 더 좋던데, 이런 의견이나 더 추가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때 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기업 분석 골프존 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